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지형은 공존하고 양립하기 위한 희생의 의미가 있어요. 공존하고 양립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그 희생의 구체적인 모양을 보면 삭감하고 소모하고 훼손하는 작용이 있다. 너와 내가 같이 지내기 위해서 나도 이걸 포기할 테니까 너도 그걸 포기해라. 너와 내가 같이 지내기 위해서 내가 이걸 양보할 테니까 너도 그걸 양보해라. 그러니까 지지 고유의 운동성에 어떤 훼손하고 삭감이 있다. 이렇게 보죠. 원지는 주로 질이나 양적인 어떤 아쉬움을 뜻하고, 형은 구체적으로 이 모양이 좀 훼손될 수 있다. 형태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제가 관성이 형인 거랑 관성이 원진인 거랑 두 가지 경우로 예를 들어 볼게요. 관성이 형이다. 그러면 직업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봄, 여름에는 이 직업 하다가 가을, 겨울에는 이 직업 하는 것처럼 상황 맞춰가지고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관성이 원진이다. 그러면 어느 회사를 가도 내가 원하는 모양하고는 약간 2%의 아쉬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주로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원진할 때는 구체적인 삭감, 소모, 훼손 작용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형은 작용성이 뚜렷해요. 뚜렷하고 지속적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삼합 운동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고, 조정작용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지지를 공존하고, 그리고 때로는 교체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술미형이 있잖아요. 인생 초반부에는 인호술로 술토의 운동성대로 하면은 삼합을 인호술을 추구하죠. 그런데 미투는 해묘미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교체의 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 조정 과정에서 삭감되고 소모되고 훼손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형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되세요? 네네. 왜곡된 형태의 어떤 모양으로 유지하는 게 낫다, 이렇게 개운법을 제시하기도 하죠. 형이 어려우시면 이 개념만 기억하세요. 하이브리드, 타주 원국에 형이 있으면 그 사람 속에 이미 하이브리드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A라는 글자의 특징도 갖고 있고 B라는 글자의 특징도 갖고 있는데 그 두 개가 섞여서 완전히 A라고 보기도 어렵고 B라고 보기도 어려운 어떤 특이한 형태로 A, B를 동시에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국에 형이 있으니까 연기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온전히 역학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약간 묘한 형태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쵸? 다중이고, 네, 혼합종. 네, 저는 믹스견입니다. 이러면 조금 더 와닿으시죠? 면역력은 이제 믹스가 더 좋죠. 감사합니다. 네. 형 하면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주체가 되는 AB 또는 ABC, 요 세 글자 다 온전하게 그 고유의 운동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두 개 또는 세 개를 다 쓰려고 한다. 이 사람한테 그 두 개, 세계적인 모습이 다 있다. 근데 거기서 약간 변형이 있다. 그리고 형 작용은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완전한 해소가 없다. 그래서 형의 어떤 부작용이 나오면 이게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 형도 삼합 운동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 과정을 통한 삭감, 소모, 훼손이 발생한다. 형의 긍정성은 일단 형 자체로 전문성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글자들을 섞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전문성으로 보고 경쟁력으로 보고요. 그 선생님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다재다능, 이걸로도 보고 교섭 조정 능력이 좋다로도 봐요. 근데 이게 남과의 교섭 조정 능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자체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까지 접근하는 방식 있죠. 뭐 A라는 길이 막힐 때는 B라는 길을 이용해서 가기도 하고, 이런 조정 능력으로 봐요. 이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데 그 서울을 다양한 길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 반대로 좀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든 그쪽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잘못 나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수단 저 수단 다 쓸 수 있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래서 큰 성공의 인자로 보기도 해요. 반대로 냉혹하고 좀 잔인하고 뭐 목표 중심적이고 이런 모습도 있는 거죠. 만약에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큰 명예와 큰 권력, 그래서 큰 성공의 요소로 봅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큰 사주라는 거죠. 영화 같은 이야기 보면 주인공들이 막 다 고난 겪고 막 시련 겪고 이러잖아요.
이런 게 대체로 이제 형의 물상이에요. 한 곱이 넘기면 또 다른 뭐 위기가 나오고, 이거 넘기면 또 다른 장애물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 직업군으로 이게 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형의 부정성은 투쟁성, 그리고 욕망이 강하다. 과하게 나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대인 분쟁, 갈등 요소, 어떤 무리를 할 수 있는 무리수의 인자, 이런 걸로도 보죠. 형이 있다는 것만으로 좀 복잡하게 변화가 다발할 수 있는 요소로 봐요. 형의 부정작용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건강 불안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사건, 사고, 돌발적인, 그리고 큰 실패.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크게 할 수 있지만 실패를 했을 때도 데미지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원국에 형살이 있거나 아니면 뭐 형살 대운이다. 형이 안 좋게 나오면 이제 형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형의 어떤 부작용을 좀 완화해주기 위해서 뭔가 보험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공증이나 이런 것들 해두면 좋죠. 네, 형의 직업군에 대해서 볼게요. 형은 직업적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큰 개운이라고 봐요. 살생권을 쓰는 직업군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강제성을 행사할 수 있는 직업들,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직업들, 뭐 군인, 경찰, 검찰, 변호사, 또 교정공무원, 그리고 또 교육도 있어요. 교육이 왜 여기서 나와 하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교육이 정신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뭐 소방공무원도 있고, 운동선수, 형살, 양인 이런 센 글자들 있잖아요. 의료인들, 의사분들 요새 좀 난리죠. 내가 의료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생명에 개입할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형 직업군으로 보고, 또 세무 같은 경우 돈이 엄청난 그 강압성을 갖고 있잖아요. 세무, 법무, 금융 뭐 이런 돈과 관련된 직종들도 다 센 직업으로 봐요. 그리고 뭐 공무원 중에서도 각종 행정직 공무원들 있죠.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뭐 요번에 뭐 정부에서 뭐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다 권한을 쓴 거잖아요. 공무원 사회에서 권한을 쓸 수 있는 자리까지 가려면 대체로 이제 좀 고위공무원이나 아니면 관리직으로 보잖아요. 또 감찰하는 업무 있죠. 이게 공무원 사회가 아니더라도 일반 회사에서도 뭐 감사팀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타인에 대해서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뭐 심사하는 거. 내가 이 돈을 줄까 말까 심사하는 거. 손해 사정. 물질적으로 나왔을 때는 건축이나 인테리어, 리모델링, 기존에 있던 형태를 바꾸는 거 있죠. 어떤 가공적인 코드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재생사업, 환경사업, 인테리어의 물상으로도 보는데, 반대로 가게 좀 폐업하고 나갈 때 철거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것도 이제 형의 물상이죠. 수리하고 개조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좀 전문적으로 형태를 바꾸고 조정하고 가공하고 이런 운동이 들어가 있는 업종들은 형의 물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체로 전문 가공 기술이나 아니면 전문성으로 많이 봐요. 그렇죠. 이제 형을 또 종교 지도자 이런 걸로 얘기하기도 해요. 역술인도 형으로 보고 마인드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형을 직업으로 쓰는 게 일단 긍정적이고, 형의 어떤 구속성, 가공성, 그리고 분쟁 및 조정 작용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가치가 창출되는 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면 좋다고 보죠. 분계해서 이제 A하고 B 사이에 조정하면서 나는 수수료 받아오는 형태 있죠. 그래서 형 직업군은 선생님들이 수시로 많이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형의 종류는 사명하고 상형하고 자형이 있는데, 자주 만나고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제 사명이에요. 사명에는 인사신 사명이 있고 축술미 사명이 있는데, 인사신에서 한 글자가 빠지면 이제 인사형, 사신합형. 인신은 형이라고 안 하고 충이라고 하죠. 인신충. 그리고 축술미도 양쪽 끝에 있는 충미는 충인데, 축술하고 술미는 축술형, 술미형. 그리고 그 다음에 상형이 있어요. 상형은 서로 해를 가한다. 그래서 서로 변형시킨다. 쌍방과실적인 면이 있죠. 그게 이제 자묘형이에요. 그리고 자형은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자형이라고 부르는구나 정도만 파악하시고, 사실 이 형의 작용보다는 진토가 과중되어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오화가 두 개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중복적인 면이 있죠.
그걸로 읽는 게 더 적당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인사신 사명은 생지형이에요. 인호술의 생지인 인목하고 사유축의 생지인 사화하고 신자진의 생지인 신금하고 화운동의 시작과 금운동의 시작과 수운동의 시작이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고전식으로 표현하면 이걸 무운지형이라고 불러요. 은혜를 모른다, 좀 배신을 얘기를 많이 하죠. 인목은 무병갑, 사화는 무경병, 신금은 무인병. 다 지장간이 양간들이죠. 네, 지장간 양간들끼리 어떤 극작용을 한다, 속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인사신 사명이 원국에 있거나 아니면 운에서 성립이 되면 이제 스피드예요. 첫 번째 특징은. 그래서 일종의 유능함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나오면 시원시원한 거죠. 쾌속성이 붙는다. 선제적 대응을 잘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이걸 제시를 한다거나 한 박자 빨리 움직이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이 유능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반대로 이게 불편할 때는 급하게 결정하는 거, 김칫국 마시는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변화 요소로 보는데, 이제 이 인목도 그렇고 사화도 그렇고 신금도 그렇고 인신사술 권력성을 추구하는 글자들 중에 지금 3개가 모여서 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굉장히 좀 이해득실을 중요시하는 모습이 많아요. 이득이 되는 사람이면 내가 어울리고, 그게 아니면 빨리 쳐내고, 세상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업적인 관계나 이권이 걸려있는 뭐 동업이나 협업이나 그런 관계들 있죠. 거래 관계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죠. 테크노마트에서 휴대폰 사보신 적 있으세요? 예. 가면은 뭐 얘기도 길게 안 나누죠. 뭐 어디까지 보고 오셨어요 하면은 계산기에다가 해가지고 소리 내지 말라고 하고 여기다가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던 금액이 아니면은 그냥 예 하고 나오죠. 이게 형의 어떤 빠른 손절.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만큼 수시로 변하는데 이제 이해득실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사사로운 정에 좀 덜 이끌리고 뭔가 딱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운이니까, 지금껏은 좀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한 거고, 반대로 냉혹하고, 인목도 잔인한 글자고 신금도 냉혹한 글자고 사화도 결과지향적이고 다 좀 센 글자들끼리 형이죠. 인간미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자론에서 했었잖아요. 인목은 양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내가 도끼를 품고 살아가는 기운. 신금은 내가 해왔던 거 이제 결과를 냈는데 그 결과를 꽉 쥐고 있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남들한테 좀 인색해지고 뭔가 좀 인간미가 약해질 수 있는 기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 불화, 인간관계 불화, 어떤 빠른 손절. 그러니까 내가 손절을 하기도 하고 손절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점이 연애나 어떤 결혼 생활에서는 불안정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신합형 같은 경우는 안에 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 조금 더 처음에 돈독하게 잘 지냈다가 금방 친해졌다가 이제 형이 일어날 때 서로 미워하고 멀어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모양이 더 많아요. 또 강한 권력 추구 성향, 인사신이 있으면 권력 추구 욕망이 대단히 강합니다. 장점으로 나오면 동기부여 능력이 좋은 거고요. 경쟁심도 건강하게만 발현되면 되게 좋죠. 자기를 발전하게 만들어주니까. 투쟁심, 해내고야 만다. 근데 이제 불편하게 나올 때는 역시 투쟁심으로 인해서 갈등도 겪고, 빠른 손절이 장점이자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을 놓칠 수 있는 거죠. 인연에서건 아니면 사회관계, 사회 인연에서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급한 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건강적으로는 급성질환, 부상의 요소로 봐요. 갑자기 다치는 거, 뭐 인신 뭐 이런 거는 이제 골절의 요소로 보기도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축술미예요. 축술미는 묘고지형이고 지세지형이라고 불러요. 자기 세력을 믿고 너무 세력을 과시하다가 불편함을 겪는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세력이 알던 사람, 믿던 사람, 이렇게 봐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한테 배신당한다거나 이런 게 약간 축술미의 요소죠. 인사신도 인간관계의 어떤 불화하고 갈등 요소로 보고,
축술미도 불화하고 갈등 요소로 보는데, 축술미가 대체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나 아니면 가까운 뭐 지인이나 친구, 뭐 친척, 데미지는 이게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지금 뭐 10년째 연락을 안 하고 있다, 친하게 지내다가 오래가는 형태의 형이 이런 축술미의 모습으로 볼 수 있죠. 축은 사유축의 금이죠. 술은 인호술의 화고, 묘는 해묘미의 목이에요. 네. 요 세 개끼리 형을 일으키는데 더 복잡하고 지속력이 더 오래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이 안에 들어있는 지장간들이 다 음간의 형태죠. 이미 한번 운동이 정리가 돼서 양간이었던 게 임묘가 되면서 음으로 바뀌어서 보관돼 있던 상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작용은 이게 더 뚜렷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끝난 일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계고도 봐야 되죠. 이거는 토끼리 애형이니까. 그러니까 계고작용을 보실 때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저장되어 있었던 기운이 훼손되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계고된 기운이 어떻게 작용할까, 내 사주 원국의 천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또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축술미사명, 이것도 엄청 어려운 형이죠. 특징으로는 지속적으로 작용한다. 인사신보다도 더 지속적이다. 그러니까 인사신이 그냥 단기 소송이라면 축술미는 뭐 1심, 2심, 3심까지 갈 수 있는 장기 소송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사신이 급성질환이라면 축술미는 만성질환의 요소로 봐요. 어쨌든 형이 있으면 지속적인 불편 요소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다 어떻게 해서든 또 적응하고 살려고 하죠. 그 안에서. 네.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인 그 어떤 장애물과 불편을 통해서 적응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 과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나중에 정말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고통을 많이 겪고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뭐 큰 인물이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더 크게 될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거죠. 다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일간의 상태 이런 것도 봐야겠죠. 축술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반복적인 작용이 있어요. 병으로 치면 뭐 재발한다거나, 취업을 해도 재취업한다거나, 예전에 일하다가 나온 곳에 다시 들어가서 또 재취업한다거나, 재회한다거나, 대체로 좀 예전에 겪었던 상황이 또 비슷하게 반복되거나 번복될 수 있는 요소로 봐요. 축술미가 안 좋게 작용하면 뭔가 과거사의 어떤 코드가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그게 현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게 긍정적으로 쓰이면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과거에 했던 어떤 행적이 좋게 작용해서 역주행하는 거죠. 차트 역주행 있잖아요. 형의 어떤 부작용과 어려움 속에서 형을 긍정적으로 쓰게 되면 특수기술하고 특수자격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독보적인 유능함이나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필살기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자묘형 할게요. 자묘형은 왕지형이고요. 왕지라는 글자들은 잘 공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충을 해도 한쪽이 확실하게 이제 운동성을 상실하는 쪽으로 많이 나타나고, 형을 해도 공존하고 뭐 양립한다, 이러기에는 좀 난이도가 높다고 보죠. 그래서 자묘형은 물의 지형이라고도 부르고요. 아나무인적인 면이 있다, 이런 점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하나씩 보면은 자수는 신자진 수의 왕지죠. 수삼합의. 묘목은 해묘미 목운동의 왕지죠. 수목 운동성이 대립하고 어떤 수목의 기운이 과해서 불편함이 나올 수 있는데, 자수의 의미 중에 좀 애정사적인 면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묘목은 예측이 불가하다는 점하고 어떤 돌발적인 면이 있죠. 이 두 개가 변형돼서 좀 불편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생각과 행동의 불균형을 얘기하고요. 자묘형은 주로 성적인 코드하고 많이 연결이 돼요. 성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다. 건강적으로는 뭐 비뇨기과나 산부인과나 특히 뭐 여성분들 자궁 관련된 좀 질환들 있죠. 이런 쪽이나 아니면 신경계 쪽, 그런 쪽으로 뭔가 이슈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상담 내용에 있지 않은 한은 먼저 얘기는 안 해요. 성격적으로는 자기 과신,
자기가 자기를 좀 높게 평가하고 이런 거 있죠. 자묘형도 역시 대인 갈등의 요소가 되면서 이제 구설의 인자로 많이 봐요. 형을 내가 당하거나 형을 가하거나라기보다는 서로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남한테 욕 먹기도 하고 내가 남 험담하다가 그걸로 또 더 문제 키우기도 하고, 또 자수는 그 와중에 지연 정체가 있죠. 묘목은 역마성. 이 두 개가 이제 섞인다고 보면 어떨까요? 이것도 좀 번거로울 수 있겠죠. 비뇨기나 산부인과, 자궁 건강에 대한 거, 요 코드는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왕지의 형이 좀 긍정적으로 쓰기에는 난이도가 높다는 점.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왕지가 뚜렷하게 있으면 두 개의 어떤 장점만 취합해서 쓴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자형이에요. 자형은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이렇게 있는데 12글자 중에서 다른 지지하고 형작용이 없는 게 이 네 글자예요. 하나씩 보면은 자수는 자묘형하죠. 축토는 축술형, 축술미 사명하죠. 인목은 인사형하고 인사신하죠. 묘목은 다시 자묘형하고, 사화는 사신합형하고 인사신 사명하고, 미토는 술미형하고 축술미 사명하고, 신금은 사신합형 인사신 사명하죠. 술토는 술미형하고 축술미 사명하고요. 보면은 진토, 오화, 유금, 해수 요 네 글자는 다른 글자들하고 형이 안 걸려 있고 이제 자체적으로 형을 한다고 보는데, 자형이 갖는 의미가 긍정적인 건 거의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요소로 보는데, 이 두 글자가 있을 때 그 과함을 더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군에서 들어온 진토는 딴 글자들을 다 한 바퀴 돌고 왔잖아요. 재구성된다고 보죠. 업그레이드 되고. 근데 원국에 두 글자가 있으면, 아, 이 사람이 진토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어떤 점이 불편할 수 있을까? 잘 될 때는 진짜 스케일이 대박 커질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 이제 통이 커서 나오는 번거로움이 있겠구나. 투기 심리나 어떤 한방 심리가 너무 강하면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오화가 중복돼 있으면 오화가 하나만 있어도 자유분방하고 자아실현하려는 성향이 강한데, 두 개가 있으면은 정말 자유분방하겠구나. 좀 감정적인 면이 강하겠구나. 그러니까 감정 조절의 문제를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유금이 두 개 있으면은 숙살의 기운이 강하니까 엄청나게 꼼꼼하고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또 예민하고 확인 성향도 강할 것이고 좀 피곤할 수 있겠구나. 해수가 두 개이면은 굉장히 욕심이 많겠구나. 그러니까 타이밍이 늦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거 그냥 그 글자가 중복돼 있을 때 특징을 본 거죠. 네, 일단 여기까지.